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 1969년 창사 이래 두 번째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사태죠. 대체 노조 측은 어떤 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측은 왜 안 된다고 방어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갈등이 우리 산업 전체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준비된 시각 자료들과 함께 아주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8조 원.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노조가 예고한 18간의 총파업이 진짜 현실이 돼서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춘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무려 1조 원씩 총 18조 원의 예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흔한 노사 간의 줄다리기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보여주죠. 상황의 무게감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1번, 사상 초유의 총파업 위기부터 시작해서요. 2번,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 3번, SK하이닉스의 보상체계 비교. 4번, 성과급과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반도체 생산과 산업계에 미칠 여파까지 순서대로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1. 사상 초유의 총파업 위기, 국가경제의 기둥에 들이운 폭풍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팩트부터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내 여러 노조가 연합해서 만든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는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6만 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당당하게 과반 노조 지위를 얻어낸 거죠.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와, 무려 93.1%라는 진짜 압도적인 파업 자석률이 나왔어요. 이들은 협상이 틀어주면 5월 21일부터 18일 동안 반도체 라인을 확 멈춰 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024년 7월 첫 파업 이후 창사 이래 딱 두 번째 파업이긴 한데 그 조직력이나 규모를 보면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2점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 요구사항 해부하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갈등에 불을 붙인 걸까요? 협상 테이블 양쪽의 요구사항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구조에서 딱 부딪힙니다. 먼저 노조 측은 올해 예상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빼놓고 성과급 상한선을 아예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재원을 경제적 부가가치인 EVA의 20%나 영업이익의 10% 중에서 선택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부서 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상한선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여기서 자꾸 등장하는 이 상한선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OPI, 그러니까 초과이익 성과급은 아무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내 연봉의 딱 50%까지만 주어지도록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노조가 절대 양보 못한다고 하는 핵심 요구가 바로 이 50% 캡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회사가 역대급 실적을 냈으면 제한 없이 보상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사측은 이 뚜껑을 열어버리면 애초에 목표 달성이 힘든 다른 부서 직원들이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테고 결국 조직 관리가 다 무너진다고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측이 무작정 상한선 유지 이렇게 버티기만 한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나름의 카드들을 제시했습니다. 임금 6.2% 인상, 자사주 20주 지급, 또 직급별 샐러리 캡도 높여주고 심지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영업이익 1,000조 원을 달성하면 특별 포상까지 얹어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성과급 상한선 폐지라는 이 근본적인 제도의 틀을 바꾸는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교섭이 깨져버린 겁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3. SK하이닉스 보상체계 비교, 요구의 원동력이 된 선례입니다. 노조는 왜 이렇게 상한선 폐지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바로 옆 경쟁사를 슬쩍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3년 9월에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기존의 기본급의 1000%로 묶여있던 성과급 상한선을 확 없애버린 겁니다. 게다가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에 딱 직접 연동하기로 노사가 손을 잡았죠.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이 SK하이닉스의 성공적인 케이스를 강력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화면의 문장이 노조의 속마음을 아주 찰떡같이 보여주고 있죠.
아니, 만년 2등이던 경쟁사도 역대급 실적 냈다고 상한선을 없애주는데 글로벌 1등이라는 삼성전자가 왜 못한다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꽤 설득력 있게 들리죠? 다만 전문가들은 당시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따리를 푼 데에는 삼성전자의 에이스급 인재들을 쏙쏙 빼오고 또 자기네 직원들 안 뺏기려는 일종의 방어 전략이 깔려 있었다는 점도 같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 4. 성과급과 쟁의행위 법적 쟁점, 전쟁터의 규칙들입니다. 이제 이 갈등을 둘러싼 복잡한 법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과급은 임금 협상의 대상일까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기본급도 아니고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만 보너스 개념으로 주는 건데 과연 이걸 더 달라고 파업까지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성과급 자체는 퇴직금이나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임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노동조합법의 시선으로 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건 직원들의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기본급은 아닐지라도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서 성과급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그게 안 풀려서 파업카드를 꺼내드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주 정당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평가합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고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한선 없는 성과급 때문에 회사가 감당 못할 인건비 폭탄을 맞고 경영 자체가 휘청거리게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노조도 사측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탄탄한 법적 명분을 양손에 꽉 쥐고 있는 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5. 반도체 생산과 산업계 여파, 거시 경제적 타격 반경을 살펴보죠. 이번 파업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데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D램은 36%, 낸드 플래시는 32%라는 진짜 압도적인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삼성전자 공장이 단 며칠이라도 멈칫하면 전 세계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출렁이고 결국 여러분과 제가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가격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기계 멈춘다고 끝나는 일반 제조업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라인은 365일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거든요. 노조 말대로 18일 동안 파업을 한다? 그럼 18일어치 물량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라인 안에서 미세 공정을 거치고 있던 수많은 웨이퍼들은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되고요. 기계들 다시 세팅하고 수율 안정화시키는 데만 꼬박 2, 3주가 더 걸려요. 결국 18일짜리 파업 하나가 한 달 이상의 뼈아픈 생산 공백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국가 경제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절대적인 밥줄이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수출하는 비중을 합치면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무려 4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대기업 다니는 직원들의 보너스 싸움이 아니라 까딱하면 우리나라 수출 전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국가적인 추특금 리스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자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십조 원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만들어낸 직원들에겐 당연히 그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겠죠. 하지만 동시에 피 튀기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회사의 생존 전략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양쪽 다 너무나 간절하고 날카롭습니다. 영업이익 3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성공의 시대. 그렇다면 과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웃으며 열매를 나눌 수 있는 황금 비율은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정리해드린 이 복잡한 퍼즐들이 앞으로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맞춰질지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